CJ ENM이 K콘을 마무리를 했죠. 이제 일본 공연이 앞둔 상황인데 지금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2016년도 아랍에미레이트 이후에 두 번째 중동 지역이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와 체결한 문화 교류 업무 협약의 첫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사우디아라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쿠웨이트 등 주변 국가 지역에 많은 팬분들이 와서 이 콘서트장을 가득 채웠는데요. 지금 이게 OTT로 방송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K콘 스페셜하고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이제 방송이 됐는데 세계 213개 국가에 무려 820만 명의 팬들이 접속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820만 명입니다. 이게 바로 OTT의 힘입니다. 2만 명이면은 공연장에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접속한 팬들이 무려 820만 명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이고 CJ 이름하고 딱 나오네요. 지금 이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 OTT라는 게 정말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좀 입증이 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영웅님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금 신사와가시 OST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영웅님이 해외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 OTT를 통해 정말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좀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그날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애영 유튜브 채널에 임영웅님의 이름이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휴먼 스토리라는 방송인데요. 사연이 굉장히 짠해요. 도박빚 3억이 있대요. 정말 삶을 포기할까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다시 잡아서 국수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줄 서서 먹는 맛집 가게가 됐다고 합니다. 30대예요. 젊죠. 미친 듯이 장사를 해서 줄 서서 먹는 가게를 만든 사장님, 이제 이런 제목인데 보면은 정말 바쁩니다. 직원들도 보이긴 하는데 사장님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중간에 노래가 나와요. PD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노래가 트로트가 나오네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젊으니까 이제 PD 입장에서는 좀 당황할 만하죠. 보통 이제 트롯은 이제 시니어분들만 듣는다, 이제 이런 편견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평소엔 더 크게 틀어놔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방송이라 좀 줄여놨다 라고 말을 합니다. 뒤이어서 깜짝 고백을 합니다. 임영웅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라고 탁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영웅님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국수를 만들고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30대 사장님께서 영웅님 좋아한다고 깜짝 고백을 한 겁니다. 이분이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고요. 정말 장사를 했다고 해요. 또 하루에 3시간만 자고요. 지금 이렇게 가게를 번창시킨 거죠. 정말 인간 승리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좀 열심히 살아가는 사장님. 이런 휴먼 스토리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이 깜짝 등장을 한 거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영웅님 노래를 들으면서 희망을 갖고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죠.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로 치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이 이제 임영웅님의 음악성에 대한 좀 글 썼어요.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임영웅의 정규 1집을 들어보면은 악기별로 프로그래밍 사운드로 녹음한 게 아니라 실제 음악, 연주자를 투빙해서 실제 연주한 음을 기본 반주음으로 사용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민감한 음까지 잡아내니까 정말 소니 이어폰 이상의 청음 기기를 사용해서 들으면 중저음과 고음의 밸런스의 균형이 잡히면서 사운드가 풍성하게 들린다. 이때의 만족감은 정말 최고다. 이렇게 임영웅은 앨범의 퀄리티를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노래는 비단 음반에만 치중되지 않았다. 단독 콘서트 엔딩 크레딧을 보면은 1집 정규 앨범 수록곡 녹음 시와 거의 동일한 인원 구성의 키보드 팀, 기타 팀, 드럼 팀, 또 아코디언, 브라스 팀, 스트링 팀, 백 보컬 팀 등 여러 세션맨들을 투입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다. 물론 콘서트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투입한 것일 수도 있지만 1집 앨범 수록곡과 동일한 혹은 그보다 더 나은 수준의 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본다. 밴드마스터는 음악 장르의 구애를 받지 않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가진 세션맨으로 콘서트 내내 장르를 가리지 않고 주요 키포인트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 또 마스터뿐 아니라 다른 세션맨들도 장르별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을 하면서 연주를 했다. 단독 콘서트 분위기에 집중하고자 연주를 했고, 서로 눈 인사로 연주 시작에 타이밍을 맞추었으며, 관객들이 임영웅을 외칠 때는 함께 팔을 흔들면서 동참을 했다. 굉장히 보기 드문 광경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임영웅은 팬들과 소통을 할 때 음악을 중심 매개체로 생각을 했으며,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연령의 팬들의 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음반 및 또 콘서트 활동팀을 꾸렸다. 당연히 세션맨들도 관객들을 배려하면서 연주를 했고, 임영웅의 가치관이 굉장히 잘 드러낸 부분인 것 같다. 자신의 노래를 들어줄 사람들, 일반인, 또 팬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많은 분들을 위해 앨범 녹음 시에 전문가들의 연주음을 사용을 했고, 또 콘서트에서는 다양한 팬층을 위해서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 세션맨들을 집합을 시켰고, 이분들은 정말 최상 퀄리티의 음악으로 공연장을 채우면서 관객들의 귀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동시에 한 발 더 나아가 관객들과 호흡을 맞춤으로써 단독 콘서트의 기대치의 하나인 가수와 팬의 상호간 긍정적인 교감을 심어주는데 큰 보탬이 됐다. 여기에 임영웅은 수록곡을 부를 때 이전에 부르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하여서 보컬의 변화를 줬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자 애쓰는 노력을 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임영웅이 지금 방송에 안 나오지만 지금 그는 쉬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12월 앵콜 콘서트와 또 곧 있을 시상식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임영웅은 정말 음악으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가수다 라고 좀 표현을 하네요. 반응을 보면은 기억이 나는 게 리로드에선가 우리들의 블루스인가 녹음할 때 라이브까지 고려했던 것이 자신이 노래를 어떤 경로를 통해 차별 없는 퀄리티로 가겠다라는 가치관이 보였어. 부르는 내가 우선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우선인 거지. 그런 마인드는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아땅에서도 보였지. 노래로 소통을 하는 의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임영웅은 실력 자체가 대단하지만 마인드나 노력, 자기관리도 못지않게 굉장한 것 같아. 그 정도로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또 철저히 노력을 하는 거지. 본받을 점이 많은 가수 같다. 정말 팬들에게 10배, 100배로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음악이죠. 임영웅은 음악으로서 팬들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MI 인기상 투표 좀 보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 지금 2위입니다. 지금 표차를 보면은 서버가 좀 마비됐을 때 그때 투표가 안 들어간 표차가 지금 그대로 좀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표가 아니면 지금 비슷비슷했을 것 같은데 10월 4일 점심 12시가 마감인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한 표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